지나가는데요. 이 마을들과의 고리들을 만드는 게 지역 사업이었다. 근데 너희들이 위탁을 받을 자격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전제되지 아니하면 지금 이런 부분적인 것 갖고 계속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래전서부터 이제 참여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해야 된다.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여 예산은 이제 89년도에, 1989년도에 이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부터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참여 예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럽에서 참여 예산을 잘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스페인이어갖고, 저희가 2007년도에 저는 안 갔습니다만 저희 단체에서 이제 참여 예산 담당하는 친구가 브라질을 갔다 왔고, 요번에 이제 제가 참여 예산을 보러 스페인을 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참여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라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가는 길에 이제 그 조사 활동을 끝내고 나서 그 간 김에 남아서 그 산티아고 길을 걷고 온 거죠. 그래서 산티아고 길은 정말 걸으러 간 거고요. 원래 목적은 그 참여 예산에 대한 거를 살펴보러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였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전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산티아고 길은 저는 그냥 걸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걸었던 길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 얘기는 예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참여 예산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제 올레길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돈을 엄청 쓰고 있더라고요. 엄청 쓰고 있는데 그게 제주도뿐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이제 제주도 그걸 보면서 이제 보게 된 건데 그 환경부에서 올해 그 길 예산으로만 그 16개 아마 시도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4천억 정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를 이렇게 16개 시도로 나눠주는데 제주도도 300억이 가죠. 근데 그걸 쓰는 걸 보니까 이게 막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좀 제가 지리산 쪽에 길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는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런 좀 사례를 통해서 그 예산과 관련 예산을 통해서 본 길 얘기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고 싶었던 길을 길었고요. 그래서 좋은 편을 갔었고 저도 이제 아까 도보스님 인사 말씀하시면서 이제 길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게 좀 길을 찾아 좀 헤매는 스타일이라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순례라고 그럴까 탐방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해서 다녔던 것이 이번에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입니다. 2006년도에는 제가 이제 지역운동에 관심이 많은데요. 2006년 선거가 끝나고 나서 풀뿌리, 이게 뭐 녹색 후보, 무소속 후보 이렇게 해서 막 했었어요. 선거 대응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2006년도 지방선거 때 정당공천제가 도입이 되면서 다 떨어진 거예요. 2002년도에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게 이제 정말 이제 의정활동이나 활동으로 평가받는 게 아니라 희망이 없다 그래갖고 저희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풀뿌리 단체들 보면서 얘기하고 지역에 정말 희망이 있는가 뭐 이런 걸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2006년도에 대전에서 도법스님을 뵀죠. 도법스님은 그때 이제 생명평화 탁발순례 하고 계실 때였는데 대전에서 기류에서 만나갖고 저희도 이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했더니 도법스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희망은 찾았어. 야, 희망은 그 엉덩이 밑에 있는 거라고 거기서 찾아야지 뭐 돌아다닌다고 찾냐 그런 말씀 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아무튼 지역을 한번 다녔고 2010년도도 또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끝나고 나서 지역을 한번 또 다녔었습니다. 지역을 쭉 다니면서 지역분들하고 교류하고 얘기 듣고 이게 지역에서 이제 풀뿌리 정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희망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고요. 2011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한 달 이상 좀 여행을 했던 계기가 됐습니다. 그 준비 관련해서는 저는 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산티아고 길을 막 동경하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번 가보고는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많은 분들은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산티아고를 가는 길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코스가 있더라고요. 코스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흔히 이제 그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왼쪽이 대서양입니다. 이쪽 산티아고까지 가는 흔히 이제 프랑스 길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갔고요. 그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길이어서 거기를 택했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보다 좀 빨리 걸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쪽에서는 한 34일 정도를 저 구간을 나눠놨더라고요. 저 구간을. 근데 제가 24일 만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걸어갔고 시간이 좀 더 남아서 요 피에스데라하고 무시아 쪽 대서양 쪽 바다 끝까지 우리로 치면 땅끝 마을 될 텐데요. 요까지가 여기를 거쳐서 가면 120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20km 정도를 더 걸었죠. 아까 그러니까 그 코스가 한 780km 정도 되거든요. 다 합하면 900km 정도를 이렇게 걷고 왔습니다. 그 가장 이제 저도 뭐 특별한 준비보다는 저기 하는데 여기 이제 그쪽 산티아고 길에 그쪽에 표시죠. 근데 여기 이제 뭐 길이 이렇게 좀 산티아고로 모인다라는 의미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많이 그 상징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드릴 기회가 있지만은 이런 그 길에 그 석유에서 셀 있지 않습니까? 셀이 조개 표시잖아요. 셀에서 후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종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셀하고 코카콜라에서 기업으로서는 투자를 많이 하던데, 제가 배낭을 보내드린 이유는 혹시 이제 산티아고 갈 때 모든 사람이 다 강조하는 게, 그리고 이쪽에서도 솔직히 얘기하는 게 자기 몸무게의 10분의 1을 넘지 말아라, 배낭의 무게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흔히 걷는 때는 비수기여갖고 겨울이었죠. 그쪽도 겨울이었죠. 12월달 제가 1월달 이때 걸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여갖고 하여튼 짐을 줄인다고 줄였는데, 겨울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잘 안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이제 신발 정도인데, 저는 그냥 평소에 신던 등산화를 신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외로 보니까 이게 걷기 좋은 신발이라고 많이 나와갖고 새 신발 신고 오시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평소에 안 신다가 물집 잡히고 신발에 길이 안 들어갔고, 그거보다는 그냥 편한 신발 신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항공 보여드린 거는 이게 좀 악명이 높은 러시아 항공인데요. 싸서 이거 탔습니다. 이게 러시아를 경유하는. 그래서 찾아보면은 한 2달 전 이상만 예약을 하면 비용이 아주 싸지더라고요. 제가 왕복으로 그 스페인으로 들어갔다 스페인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한 100만 원 정도였으니까요. 상당히 싸게 한 건데, 이렇게 찾아보면 이것도 부지런히 하면 싸게 찾을 수 있고, 하여튼 시작하니까 이제 가니까 이거 나눠주더라고요. 등록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도장 받는, 가는 데마다 순례 카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이제 준비가 끝나고요. 이것도 하나 나눠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간을 34개 구간으로 나눠서 거리, 그 다음에 고도, 그 다음에 이제 쉴 수 있는 알베르기가 있는 뭐 이런 숙소가 있는 마을들을 표시해주는 지도입니다. 근데 고도는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쪽이 좀 높더라고요. 즉 산악 쪽이요. 한 400에서 최고 높은 데를 넘었을 때는 한 1500 정도, 이 정도 거리를 갔습니다. 여기 지도 2장 나눠주더라고요. 총 34구간으로 나눠서 여기 한 20km에서 평균적으로 한 22, 3km 정도를 하루 코스로 해서 이렇게 나눠서 줬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또 주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구간별로 있는 마을과 숙소입니다. 숙소하고 연락처.
그래서 여기 가서 갈 수가 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게 순례길이 이제 왜 순례길인가 저도 잘 몰랐는데 가보니까 이게 야고보 그 옛날 기독교 그 순례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게 그냥 이 성당에서,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기도 이렇게 순례자들 처음 시작할 때 순례자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는데 전 두 사람 있었어요. 저하고 다른 그 스페인 아저씨 두 사람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요. 그 두 사람을 위해서 그 무사히 순례를 마치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기도로 하여튼 시작을 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래서 그 매일 저녁에, 저는 이제 특별하게 종교가 없어서 가지는 않았습니다만 매일 저녁마다 그 순례자들을 위한 미사들이 마을에서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게 순례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 길을 걷고 저녁마다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순례를 하는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거기 이제 길을 안내해주는 각종 화살표들인데요. 다양하게 바닥에도 있고 도시에는 있고, 그래서 길을 찾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들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입구에는 이렇게 좀 그 봐야 될 곳과 길 안내 표시들이 쭉 있어서 길을 찾거나 이렇게 헤매는 일들은 거의 없고 안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혹시 이렇게 헷갈리는 데가 있으면 또 이렇게 먼저 걸었던 사람들이 바닥에 이렇게 화살표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나무에